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몇 달 전 첫 아이를 출산한 여자입니다. 출산 한 달 전까지 직장에 나가 일을 했었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고서 집에서 몸조리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라 육아휴직을 1년간 쓰기로 했으며 유급휴가라서 그 기간 동안 다달이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요. 저에게는 첫 아이라서 제가 쏟은 정성이 참 큽니다. 일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안했지만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막달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정신적인 괴로움은 컸지만 그만큼 불안한 마음을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하는 데 쓰고자 잘 먹고 잘 자라고 노력하면서 제 몸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와 동갑내기인 저희 남편은 저처럼 공무원인데요. 둘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지라 서로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른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도 잘 알았고, 그래서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절 참 각별하게도 케어해 줬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 서점에서 태교에 관한 책들을 한가득 주문해 배송해 주는가 하면 작년 말에는 예비 아빠 교실이나 예비 부모 교실 등 나라에서 하는 것과 여기저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것저것 애 키우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이나 저나 참 아이를 무척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애가 생각처럼 그리 건강하지 못했어요. 조사는 아니었지만 임신했을 적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가 다른 애들보다 너무 작아서 곧장 제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출산 후 몇 주간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내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매일같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저 하나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진 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지 못해서 이런 건가 싶어서 남편을 붙잡고도 그리고 저희 엄마를 붙잡고도 매일같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눈물만 흘렸답니다. 제가 그렇게 꺼이꺼이 목 놓아 매일 이름을 불러서였을까요? 천만다행히도 아이는 곧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는 것까지 저만큼이나 목 놓아 아주 기똥차게 울어대더군요. 입원 중이던 아이를 제품에 온전히 안고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막 출산을 했을 때보다 세상을 다 껴안은 기분이었답니다. 비록 제 몸은 출산 후 아이 걱정을 한다고 제대로 먹지도 관리도 못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제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품에 있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제 옆에서 내내 손을 잡아주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집에 와보니 친정 부모님과 제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서는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절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저와 아이를 위해서 집안을 온통 아이 놀이터로 꾸며놓았었죠. 아직 제대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없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어린 갓난아기를 위해서 온 집안을 알록달록한 빨주노 초파 색상으로 채워놓은 제 사람들의 정성을 보니 전 또 눈물을 왈칵 쏟았답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자라길 나만큼이나 바랬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지금까지도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4달이 되었는데 진작에 스스로 몸도 뒤집었고 모유는 어찌나 배부르게 먹던지 식사 시간에 맞춰 칼같이 울어대느라 저와 남편이 우리 아기 식사 대령하느라 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고생마저도 아이가 아플 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며 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즐겁게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 제대로 붙잡고 육아를 하는 와중인 제가 누구 때문에 매일이 불편해 죽겠고 어쨌든 서글퍼서 밤에 눈물까지 흘린답니다. 바로 젊디 젊고 예쁜 5살 어린 20대의 저희 아가씨 때문에요. 아가씨는 얼마 전부터 저희 집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명분하에 말입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손주를 돌보는데 손이 더 필요하지 않냐며 자기 딸을 저희 집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일손이 돼줄 테니 용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애 낳은 오빠네 집에 알바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깟 돈 좀 쥐어지는 게 뭐 어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저하고 아가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싹 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한테 결혼 전 제대로 실수를 하셨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공무원 시험을 1년 늦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 두 분은 저를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며 여기저기 남편한테 선자리를 주선했고 남편은 끝까지 거절은 했었지만 결국 시엄마와 선자리로 논쟁을 하던 카톡을 제가 읽어버린 바람에 잠깐 죄 없는 남편과도 헤어질 뻔 했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며 한결같이 저한테 매달려준 남편 덕분에 저도 힘내서 공부 합격하고 다시 만나기까지 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공무원 수준을 운운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제가 수준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하셨던 시어머니 태도 자체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무시를 하고 남편 하나 보면서 결혼을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아가씨가 쐐기를 박았죠. 저보고 참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쎄 공무원 남편한테 시집가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네요. 저 취업하고자 저 위에 한 공부를 한참 어린 여자가 자기 오빠랑 결혼하려고 독하게 공부를 한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니 저도 열이 제대로 뻗쳐서 이 결혼 없겠다고 남편한테 이별 선언을 했네요. 뭐 지금 애까지 낳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또 남편이 죽어라 매달리니 저도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웬만하면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소식도 없고 왕래도 없었던 아가씨가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무슨 꿍꿍이었는지 저희 집에 와서는 절 도와주는 대가까지 요구를 하니 황당한 걸 떠나서 뭐 이런 못 배운 것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꾸준하게 애가 없고 꾸준히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태도들이 참 상대와 가치도 없는 것들 같았어요. 하지만 애를 낳고 보니 남편의 가족들을 칼같이 대하기가 힘들더군요. 제 아이한테는 자라나며 할머니 그리고 고모로 불리운 사람이란 생각에 저 때문에 아이가 친척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 저도 참 저 하나의 기분보다는 아이의 앞날을 더 고려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차피 백수이고 취업 준비로 집안에서 골머리를 담당하고 있다던 아가씨를 살리는 셈치고 혼자서도 충분히 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지만 딱 2달간만이라도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했어요. 그 2달간 정 제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으며 임신하며 찌운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부탁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가씨 그 저렴한 주둥이는 정말 어디 안 갔더라고요. 처음에 묵묵히 자기도 애보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지 별말 않고 제가 시키는 것들을 곧잘 해냈어요. 아침 9시에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와서는 딱 오후 3시나 4시 사이까지 집에 있으면서 그냥 뭐 제가 아이 기저귀 갈 때 새 거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아이 보는 동안 청소하는 것들을 시켰더니 나름 빠릇빠릇하게 해내곤 저한테 하루 수당까지 딱 받고서 퇴근하듯 집으로 돌아갔죠. 하루 수당은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서 최저임금에다 조금 더 붙여서 55,000원으로 퉁쳤고요. 주말은 남편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했더니 처음엔 수입이 짭짤했는지 주말에도 오겠다고 우기더니 남편이 한 소리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수긍하고 돌아섰죠. 아무튼 수당을 그 정도로 받기엔 하는 일이 너무 없었지만 아가씨도 이게 꿀잡인 걸 알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왔어요. 뭐 덕분에 저는 최소 1시간이라도 점심 먹고 아이가 잠든 시간에 맘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는 또 1시간 정도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을 몇 바퀴라도 걸어다니며 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겨우 2시간 안 되게 자리를 비우는 대가로는 남도 아닌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저도 아쉬운 것 없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애 보는 게 점점 쉬워졌는지 일주일 좀 지나서부터 애가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아이가 잠들자마자 따라서 낮잠을 잤어요. 중간에 아이가 깨도 신우이가 옆에 있으니까 개의치 않고 낮잠 좀 자겠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잤을라나? 막 밖에서 저희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남편 출근시키고 또 애가 새벽에 자꾸만 깨서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해서 완전 골아떨어졌는데 얼떨결에 깨서 나가보니 애는 거실 바닥 한가운데 누워서 울다가 목이 부었는지 숨도 껄떡거리는 것 같고 그 뒤에 신우이란 년이 글쎄 TV를 쳐다보면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옆에는 애 만지는 손으로 손에 부스러기 묻어나는 과자를 잡수고 계시고 제가 아가씨 하면서 한번 째려보고는 아이를 급히 안아 달랬어요. 누굴 탓하겠나요.
남한테 아이 맡긴 제 잘못이죠. 그래도 돈 받고 일하겠다고 와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울고 있는데 한 번 안아볼 생각도 안 하고 TV나 쳐보며 깔깔대고 있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일반 도우미 분이었음 당장에 자르기라도 했을 텐데 아가씨는 제가 자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 컴플레인을 걸 데가 시어머니 말고는 없고 애가 우는데 왜 안아주지도 않고 있냐고 저도 홧김에 언성을 높이니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사람이 퍼질러 자는데 제가 뭐 큰일인 줄 알고 애를 하나요? 라고 말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후로 전 낮잠 자는 걸 포기했습니다. 운동 나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려고 하기는커녕 애가 배고파서 울던 졸려서 울던 애 엄마가 안아줘야 애가 안 울 거라며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아가씨를 보니 마지막 한 톨 남아있던 쥐뿔만한 믿음마저도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도무지 돈을 줘야 할 그리고 집으로 부를 이유가 없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돈이나 축내며 날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 말을 어떻게 전달받은 건지 그 다음날에도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엔 아이를 더 잘 돌봐주겠다면서 다시는 대충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굳이 사람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만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아휴 제가 등신 같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코로나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울 텐데 이 정도로 자존심 구기고 일하게 해달라는 아가씨가 또 애처로 보여서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채 다시 고용을 했죠. 하지만 이번엔 아가씨의 전혀 다른 선빵이 날라왔습니다. 하루는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그 살덩이 다 언제 빼요? 하고 말이죠.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한테 살덩이라니 어디서 저런 저급한 단어만 배워서 써먹나 싶어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려 했는데 틈만 나면 저한테 살덩이 언제 녹이냐며 다이어트 언급을 하는 아가씨 때문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라고 이 살들을 빼기 싫겠냐고요. 그래도 아가씨라도 있으니 밖에 나가서 동네라도 걷다가 들어오곤 했었는데 그마저도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길래 포기를 하고서 집에만 붙어있는 건데 여전히 모유수유를 하니 먹는 건 아이 생각하면 챙겨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저녁을 굶으면 힘이 빠져 새벽 내내 아이가 울어도 달래는데 힘이 붙이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 삼시세끼는 꼬박 챙겨 먹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살덩이를 녹이네 마네 하고 앉아있으니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마음이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출산 직후보다는 벌써 10kg를 넘게 뺀 상태였거든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전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급하게 살을 뺄 욕심도 이유도 없었는데 옆에서 20대 젊은 아가씨가 이런 말을 건네니 저 스스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실제로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내 돈 주고 일 시키는 아가씨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내 기분을 망쳐야 하는 건가 싶어서 도무지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았지만 죽어도 제 옆에서 돈 받아가며 일만 해야겠다는 아가씨를 떼어낼 재간은 없었어요. 그건 저보다 순둥이인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결국 이 대가리 빈년을 제 집에서 제대로 쫓아냈습니다. 바로 치킨 덕분에 말입니다. 아니 글쎄 매일같이 제 몸뚱이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언니 살덩이 하고 절 비꼬듯이 말하던 아가씨가 글쎄 자기는 먹어도 살이 안 쪄서 큰일이라며 언니는 살 빼야 하니 보기만 하라고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모유수유 중 유난을 떨지는 말자는 입장인지라 먹고 싶은 건 간간히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렇다고 막 아이에게 자극적일지도 모르는 라면이나 술 같은 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고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보니 제가 좀 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와는 별개로 제게 늘 살쪘다고 무시나하고 살을 빼라던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뜬금없이 일하는 중에 치킨을 주문하다니.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현관 앞에 내내치킨 한 세트가 봉다리 안에 들어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가씨에게 뭐냐고 건네주는 저나 그걸 주문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 부엌에서 세팅을 하려던 아가씨나 뭔가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이 상황. 결국 아가씨는 치킨을 뜯어 먹었습니다. 순살을 시킨 게 아니었는지
뼈가 사르르 발려 나오는 것이 와,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 아가씨 옆에서 줏대 없이 치킨을 뜯어먹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도 냄새가 자극적이었는지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하고 저는 결국 하루 수당을 다 챙겨주는 아가씨가 옆에서 태평하게 치킨을 뜯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혼자 아이를 들쳐업고 달래고 어루만지다가 결국 모유 소리를 또 했죠. 그때 뭔가 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글쎄 냉장고 안에 남편이 마시겠다고 둔 맥주 하나를 지 맘대로 꺼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육아를 도우러 왔는데 일하는 중에 맥주라니. 그것도 치킨에 맥주. 다이어트 안 하냐고 새언니 면박 주고 살덩이라나 뭐라나 개념 말아먹은 단어를 쓰며 열을 받게 하더니 지 혼자 보란듯이 치맥을 하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다는 말이. 언니는 그 살덩이 다 빼기 전에 양심이 있으면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요. 그러다 그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너무 열이 받아서 입안에서 고이는 마른 침을 삼키자 저 언니 봐라. 언니 지금 입맛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찌지. 돼지 새낀 저팔계처럼. 라는 겁니다. 순간 아가씨에게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온 내 새끼가 밥 먹는 건 둘째치고 애 낳느라 고생하고 여전히 그 고생이 현재 진행 중인 저한테 보란듯이 살찐 걸 언급하며 하다하다 돼지 새낀 저팔계 같다는 아가씨, 아니 저 주둥이만 살아있는 쌍놈의 새끼를 개박살 내주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요란만에 억지로 눕혔어요. 애가 우는데 차마 나오기 눈물 났지만 그날 이 새끼를 완전히 해결봐야겠다는 생각에 저팔계인 마냥 제 한 손에 스트레칭 한다고 세워놓은 스트레칭 봉 하나를 쥐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걸 모른 채 언니도 찔려서 안방으로 들어간 거죠? 하며 쪼개고 있던 신우의 머리통을 그대로 뒷덜미부터 잡아 밀쳐 치킨 종이 봉다리 안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치킨을 반반 세트를 주문했던지 한쪽엔 양념이 한쪽엔 치즈 스노우윙인지 유명한 그 머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딱 반반으로 얘 얼굴에 묻혔더라고요. 푸푸 거리면서 여전히 저한테 뒷덜미가 잡힌 채 치킨 양념 속에 묻혀있던 아가씨는 급기야 손을 등 뒤로 뻗으며 제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가씨 말대로 전 저팔계인걸요. 돼지 새끼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맛 좀 보여주겠다며 몇 번 손으로 아가씨 머리통을 치킨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부어버렸습니다. 나한테 돈 받고도 치킨 사 먹고 일은 안 하고 아주 꿀잡이지 그치? 하면서 그 돈 도로 돌려받기 전에 너 오늘 이 집에서 못 나간다? 는 말과 함께 머리 채로 들어올려 부엌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손에 든 스트레칭 봉으로 미친년 마냥 쑤시고 위로 올렸다 내리치면서 혼이 쏙 빠지게 처먹게 해주니 그제서야 언니가 걱정되어 다이어트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한 말이라고. 언니는 절대 저팔계가 아니라고 별 와닿지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전 나 그냥 저팔계 할래 하면서 이번엔 맨손으로 더 죽일 듯 해줬고요. 그 와중에 방 안에 있는 제 아이는 어찌나 효자이던지 엄마와 고모의 싸움에 쥐죽은 듯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전 아가씨의 핸드폰을 꺼내들어 아가씨에게 그간 받은 돈을 다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더 처먹기 싫으면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니 몇 분 정도 버티며 제 손바닥에 피부살이 부어오를 때까지 참았다가 결국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알아서 핸드폰 가져가더니 비밀번호를 찍어 저한테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간 아가씨한테 줬던 돈들을 다 계산하기도 귀찮고 플러스까지 해서는 300만원을 제 계좌로 다시 보냈어요. 제가 돈을 더 가져갔으면 알아서 계산하고 도로 달라고 하라며 양심 있으면 이 돈은 그냥 조카 선물했다 치라고 마지막으로 머리채를 들어올려 말하니 겁에 잔뜩 질린 채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니네 제 손에서 벗어난 아가씨는 부엌 한켠에서 세수만 대충 하고는 가방 챙겨 집을 불이 나게 빠져나갔답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꼰질렀는지 집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불같이 왔는데 제가 직접 집으로 쳐들어가 당신도 좁혀야 그만 전화를 하겠냐고 미친년 마냥 발광을 하니 그게 또 무서웠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하고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다시 전화를 하지 않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고 아가씨 말대로 살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는데 그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아가씨 한 사람만 개박살 내면서 모조리 다 풀려버렸답니다. 마치 던지고 부순다는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 갔다 온 것처럼 속 깊은 곳까지 차있던 우울감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이를 키워도 뭔가 더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한 것이 모두 다 아가씨의 지랄맞은 입버릇 덕분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가씨에게 고맙단 말을 해주고 싶네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땐 부디 주둥이에 필터 하나 정도는 꼭 착용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분간 절대로 보지 말아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1살 가정주부예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고 남편은 지역 기업에서 일해요. 시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도가 다르고 더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산골 쪽에 사세요. 두 집안 다 기울면 기울었지 잘 사는 집 아니에요. 우리 친정오빠는 한의원 하시는데 그렇게 돈 잘 버시진 못해요. 워낙 낡은 병원인데다 요즘 시골 어른들도 시설 좋은 곳 좋아하시지 40년 50년 역사 별로 안 쳐주시죠. 할아버지 한의원 아빠가 물려받아 하시는데요. 의사라고 다 돈 잘 버는 건 아니구나. 저는 압니다. 조무사도 없이 아빠 혼자 하시는 병원인데 방학이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만큼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 한의사라니 기가 죽었던 모양이셔요. 저희 아빠가 돈을 잘 벌건 아니건 한의사라서 한의사라 한 거지 그렇다고 친정아빠가 백수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기죽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요. 이상하게 생겼네매 결혼식 당시에도 혼자 묘하게 심으러 가시더니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주무시고 내려가시더니 저를 닦아 세우시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난 또 의사 딸내미라고 뭐 얼마나 거창하게 싸우는 줄 알았네. 저짝 홍신의 며느리보다도 못해가지고 왔어야. 네가 아빠 의사라고 아니었냐? 돈 억수로 잘 벌 텐데 너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왔냐? 우리 집 우세스러 봐서? 아니면 네 아베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라고 그 집부렁 한 거요? 어머니, 우리 아빠가 한의사긴 한데요. 의사라고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의원 되게 후져서 단골 아니면 잘 안 와요.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아야 환자가 오죠. 병원도 홍보 엄청 해야 손님들이 입소문 듣고 와요. 요즘 어르신들도 저쪽 위치 좋고 시설 좋은 병원 찾으시지 골목에 있는 후진 곳은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아빠도 단골 보시느라 여시는 거지 별로 돈 벌 생각은 없으시대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한 자리에서 4, 50년 된 집이라 꼬리꼬리해서 환자도 별로 없더라고요. 병원도요. 손님 없어서 엄청 망해 나가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어쩐지 네 아베 그냥 덥수룩하고 늙어 빠진 게 의사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다. 돈 못 버는구만? 돈 잘 버는 의사는 루돌프 사슴처럼 어디가 반짝반짝 빛나나요? 저는 그런 의사 한 번도 못 봤는데 다들 평범하고 그럭저럭 하던데 어머니네 동네는 그래요? 기분 나쁜 걸 꾹 참고 웃으며 말씀드리니 속았답니다. 자기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삐까번쩍한 한의원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의사가 돈 잘 벌어야 대우받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친정엄마가 저 대학 졸업 무렵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혼주석에 계셨는데 그래도 마누라도 못 살렸구만 이제 보니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로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목숨이라고 다 살리면 그게 신이지 의사예요? 갑작스럽게 엄마 가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내지르고 전화 끊었어요. 우리 아빠 의사라고 덕이라도 버려했던 사람처럼 왜 저러죠? 그래도 남들처럼 할 거 다 했는데 막말로 신랑이 의사 의료계 쪽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업종인데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도시 작은 도로 쪽에 있는 오래된 한의원이에요. 예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그래요. 단골들 진맥하고 침 넣고 정성껏 한약 달아내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돈 버시려면 당장 터미널 쪽으로 위치 빼도 좋지만 아빠는 너무 밀려들어도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인다고 엄마 가시고는 더욱 그러시죠. 아빠가 의사랍시고 유세했던 적도 없어요. 왜 혼자 기죽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저에게 저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쯤 후에 어머니로부터 택배를 받았어요. 아직 풀러보기 전이었지만 주소 보고 일단 감사하다고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택배 붙이셨어요?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갔냐? 너 엄마도 없어서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농사 지은 거랑 애끼는 거 넣었으니까 너 먹어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알았냐? 아직 화나셨는지 깔끔한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감사하다고 네네 대답하고 포장을 풀었는데 세상에 박스 한 쪽 열자마자 냉장고 냉동실 쩐내 아세요? 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검은 비닐봉지에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진 봉지가 우수수 나오는데 양파 몇 개는 싹나있고 한쪽 뭉개지기 시작하고 주먹만한 검정 비닐봉지는 언제부터 얼려있었던 건지 몰라도 얼었다 풀려서 흐물흐물 뭉개진 상태였는데 떡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런데 냄새가 떡 짜진 고춧가루는 뭉쳐진 채로 습혀먹어서 한 덩이인데 안을 보니 시커멓고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냉장고 쩐내가 폴폴 진동하는 거 집에 둘 수 없을 지경이라 바로 분리수거 해놓으니 한 보따리 끙끙 가져다 버렸어요. 오는 동안 녹아서 상했나 보다. 설마 이런 거 나 먹으라고 보냈겠어? 설마. 어머니에겐 차마 말 못하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니 아깝대요. 그러게 얼른 받아 뜯어야지. 문기적거리느라 썩혔냐면서요. 받자마자 풀렀어. 주신 거 보니 새 것도 아니고 냉동실에 바리바리 들어있던 거 주신 거 같아.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너 점점 이상해진다? 너한테 엄마가 서운한 거 있어도 별말 안 하시고 그런 거 챙겨주신 거 되게 감사해야지. 우리 엄마가 너 친정엄마 없으니까 불쌍해서 나름 챙겨주신 거 아니야. 뭘 또 새 것이 아닌데 타령이야. 못됐네. 너도 못된 며느리 그런 거냐? 우리 친정엄마 없어서 그렇게는 서운하고 챙겨받지 못해서 손해보셨어? 아빠가 그만큼 하시지 않나? 아무리 쓰러져가는 한의원이라도 버리는 너보다 나아. 당신 어머니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들처럼 의리의리하게 돈 버는 줄 혼자 착각하고 속였냐? 어쩌냐 하시는 것도 기막힌데 젊은 사람 입에서 친정엄마가 없어서 대신 챙겨줬다고 편들어? 그래 장모 없어서 네가 무슨 큰 손해봤다고 그거 가지고 모자가 트집이야.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내려가서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 니네 엄마가 보내준 것들 있으니까 먹을 만한 거 가서 찾아와. 그렇게 아까우면. 저 다음부터는 택배 저 인간과 같이 풀려야지 했습니다. 저 25살 때 엄마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제 살림이며 씀씀이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끝마다 엄마 없어서라는지. 한인 사람의 벌이도 시원찮다고 돌팔이 취급이며 이 모자 너무 웃긴 데다 남편은 우리 한윤 보고도 이제와 딴소리예요. 얘는 한술 더 떠서 아빠가 무슨 무협지 무린 고수처럼 한양 한제 몇백 몇천 받아먹는 줄 알았다네요. 별. 일생 동안 한 번도 한약 못 먹어본 사람들처럼 왜 이러는지 속을 삭히고 잊을만 하면 기분 나쁘게 시어머니가 보내준 쓰레기 택배가 오는데 결혼하면서 저기 어머니 사시는 시골집이 너무 낡아서 보수라도 해드릴까 했더니 그나마도 외삼촌 집이라고 그냥 산다고 하시기에 저 혼수 장만하는 김에 시골 어머님 집에 양문형 냉장고 큰 거 내려보냈거든요. 그때 그 작은 냉장고 가득 차서 문 여니까 우수수 떨어져 내려서요. 명절에 내려가서 보는데 그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가 그 큰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거 이제 명절 다가온다고 제게 보내는 눈치입니다. 속도 확인 안 하고 보냈는지 검은 비닐봉지 가뿐해서 한번 풀러보니 세상에 1998년 날짜 찍힌 뉴슈가 뜯어서 쓰고 처박아 두신 거. 여전히 언제쯤부터 처박아 두신 건지 모를 떡에 흐물흐물 뭉개진 나물류에 거무튀튀한 고깃덩어리 수육은 이미 곰팡이 슬고 냄새 폴폴 나는 데다 냉장고 쩐내가 가득하고 구역질 치미는데 받았냐? 이때쯤이면 들어가더구만 하고 볼멘 소리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예 이제 받았어요 하니 야 넌 받았으면 받았다고 전화를 먼저 해야 예의 아니냐? 이래서 애미 없이 잘한 티가 나는 거야. 너는 어찌 그러냐? 너 준다고 이 늙은 시애미가 그 무거운 거 들고 읍내 우체국까지 갔다 왔어야. 요즘 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다더니만 딱 네가 그 짝이다. 거기 내가 고추장 담근 거 넣었으니까 그건 우리 아들한테 간만에 엄마 손맛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밖에서 이러는 남자 먹이지 말고 싹 네가 먹어치우거라. 나도 먹는데 혼자 얼마나 먹어지냐? 내 먹는 거 나눈 건께 아무시렁도 아니여. 냉장고에 깡깡 얼려둔 건께 알았냐?
네 혼자 먹어이? 집에서 여자가 뭐 먹는데 돈 쓰는 거 아니다. 버리도 시원찮으면서. 말끝마다 저 다 커서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 물고 늘어지면서 종이상자 안에서 물 나오고 터져서 물기 바닥에 흥건해서 바로 뜯은 건데 전화 안 했다고 퉁받질해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데 더군다나 저 집에 있지만 번역 프리랜서 하거든요. 책 한 권 번역하면 그래도 2달 신랑 벌이만큼은 받는데 식충이 취급하며 이 쓰레기 같이 자기라 먹어치우자고요? 더구나 어머니가 냉장고 안에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냉장고요. 제가 정말 누워서 침 뱉기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저 시골 어머니 집에 인사 갔을 때 며느리감이라면서 대접한다고 칼하고 접시를 척 가져가 냉장고 앞에 앉으시더니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문 쪽에 달린 선반의 검은 봉지 뽀시락거리며 참외를 깎으시더라고요. 씻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문 열린 채로 깎아낸 참외 껍질 도로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요. 다 깎아서 먹거라 하고 저에게 내미시고 문 탁 닫으시더라고요. 그런 집 냉장고가 안전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명절에 시집에 내려가면 배 아프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 먹자 하셔서 밥 해놓으신 줄 알고 밥솥 열었는데 바싹 마른 상태에 파랗게 곰팡이 껴있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끼니 거르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데요. 밥솥 플러그 빼놓고 그 밥 먹고 설거지 한다고 하고 있다 옆집에서 수제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먹느라 잊어버렸대요. 그 밥솥 그냥 씻어 밥 안 치고 거기서 밥 퍼주는데 그걸 보고 넘어가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밭일 논일 하신다니까 더러운 거면 청소 안 하고 그러는 거 흠잡지 않으려고 해도 저 25세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 끄집어내며 타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기나 잘하고 살지. 냄새 폴폴 물로 바닥 다 더러워지고 아들 주짐하고 저보고 다 먹어치우자는 이 검은 덩어리들. 플라스틱 통에다가 한 대 모으는데 미끄덩 별에 별게 다 있는데 세상에 저 결혼 전에 시골집 인사 간다고 사가지고 간 케이크 조각이 딸려 나오는데 할 말을 잊었네요. 3년 전 케이크예요. 생신맞아 인사드릴 겸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제가 주문 제작한 거라 보면 알아요. 냉장고 냄새 얼마나 잘 먹어요. 케이크 밀가루며 크림류가요. 돌덩이가 뚝 떨어지는데 냄새가 입 동네 있죠? 편도기에서 기침할 때 노란 거 튀어나오는 거요. 그 냄새고요. 검은 비닐봉지에서 참외 껍질, 바나나 껍질, 키위만하게 쪼그라든 참외 하나랑 참외 껍질처럼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거 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울컥해요. 확인을 하고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내고 전화 먼저 안 하냐 퉁퉁 부르터서 이래서 엄마 없는 티난다던 시어머니. 이 할망구에 대한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어디 두고 보자 싶더라고요. 자기가 담았다는 고추장 비닐봉지에 담겨있길래 그래 이건 자기한테 먹이랬지? 이건 자신있나 보네. 보나마나 이거 버렸다고 하면 난리 나겠지 싶어서 유리병에다 담는데 무슨 냄새가. 이런 거 먹고 자란 사람이니 좋아하겠지. 뭐 하고 도저히 요리할 용기 안 나서 포커츠에다 찍어나 먹게 해야지 하고 뒀어요. 퇴근한 남편은 엄마가 택배 붙이셨다며 싱글벙글해서 돌아왔더라고요. 받았으면 제깍제깍 전화드리지 왜 한 소리를 듣냐고 하는 거 보니 아들 붙잡고 제 욕한 모양이죠. 애미가 없어서 그런다면서요. 고추장 퍼서 고추랑 찍어 먹으라고. 시간 없었다고 하니 푹 찍어서 먹더니 에이씨 너 장난하냐? 이러면서 고추장을 밀어버려요. 엄마 고추장 내놓으라고요. 왜? 어머니가 자기 주라고 특별히 말씀하셔서 챙겨둔 거야. 난 맛도 안 봤어. 하도 냄새나서. 자기 엄마 음식 원래 이렇지 않아? 말로는 막 담근 고추장이랐는데 색도 거무튀튀하고 군동네인지 썩은 냄새가 나서 버리려다가 아들 주라고 해서 담아놓은 거를 그 아들이 먹고 신경질 내니 저보고 어쩌란 건지. 제가 고추장 담긴 유리병 보여줬죠. 엄마가 보낸 것들 어쨌어? 또 버렸냐? 흥분해서 플라스틱에 담아둔 거 보여줬어요. 봐, 니네 엄마가 이건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거야. 바깥이라는 아들은 내버려두고 집에 있는 나는 이거나 먹어치우래. 자기도 이거 먹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야, 장난치지 마라. 이걸 엄마가 보냈다고? 너 모자간에 이간질 할 일 있냐? 고추장도 엄마 거 맞아? 이상하네. 고추장 봉지가 맨 밑에 있어서 이것들하고 섞였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니네 엄마 거 맞아.
너 보여주고 먹던가 버리거나 하려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칵 죽어버릴까? 하니 에이씨 하고 버리러 간다고 통 들기에 고추장 네 거니까 맘대로 해 했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 보여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남자 끝까지 지 엄마라고 지 엄마가 버릴 거랑 저에게 보낼 거랑 헷갈려서 보내준 거라네요. 고추장 버릴 때 안에서 뭘 봤는지 곰팡이 핀 걸 아들 먹으라고 주셨을 리 없지 않냐면서요. 제가 들은 척 만척하니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저보고 못됐대요. 마음을 봐야지 먹어야 맛이냐면서요. 야, 저딴 거 보내주면서 어머니는 꼭 우리 친정엄마 물고 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까지 보니? 당장 사는 전에 가신 엄마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니네 집에다 흠잡힐 일이니? 니네 엄마 우리 아빠 한의사인데 돈 못 버는 걸로 흠잡더라? 그거 우리 쪽에 혹시 바라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이 정도 구색 맞추면 되지. 신혼집이 얼마나 번쩍번쩍 해야 하는데. 니네 엄마 나 혼수한 걸로 트집 잡으며 아빠가 의사라 기죽었다느니 그런 소리 한번 속았네 어쩌네 속 긋더니 그 후로 친정엄마 없지? 이러면서 저런 거 보냈는데 그게 고맙겠니? 저거 혹시라도 누구한테라도 들이밀면 나 무시하냐면서 딱이 얻어 쳐맞어. 너 우리 엄마 딱이 올리고 싶단 말이냐? 너도 그런 년이구나.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면 냅다 갖다 버리는 못된 년. 와,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대로 우리 속았네. 엄마가 실수로 보낸 거겠지. 설마 진짜 썩은 거 먹으라고 보냈겠어? 베베 꼬였네 이거. 못 먹는 거면 뒤로 버리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면 돼. 아니 다음엔 내가 먹을 테니까 버리지 마.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 일절 버리지 마 개같은 년아. 버려도 내가 버릴 테니까. 우리 엄마 음식 일절 버리지 마 쌍년아. 기껏 생각해서 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입을 박차고 나가버리대요. 밖에서 쿨쩍쿨쩍 소리 나는 거 보니 우나봐요. 뻔히 지 눈으로 보고도 오해? 며느리 생각해서 주먹만한 검은 봉지 택배예요? 말끝마다 저 다 커서 교통사고로 경황 없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없어서 그런다면서 속 긁어가면서요. 미친 늙은 할망구. 이 노친네. 은근슬쩍 우리 아빠한테 뇌물 보약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친정 후려치면서 살살 자극할까요? 대단치도 않은 아들 서울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 지역회사 다니는 아들이 세상 최고고 그런 신랑감 감히 어미 없고 돈 못 버는 한의사 딸내미 주제에 꿰찼다 이건가? 번역일 한다 해도 네가 책을 내? 해서 아니요. 나온 책 한국말로 번역이요 했더니 남의 책이구만 뭐 하는 무식쟁이 시어머니. 그저 지 아들만 최고죠. 어떤 며느리가 저 음식 쓰레기를 감사히 택배로 받아서 몰래 버리고 고맙습니다 해요 대체. 지가 뭐 대단한 효자랍시고 한밤중에 눈물바람인지. 알았다. 다음에 네 엄마 음식 오면 한 톨도 남김없이 먹도록 하자. 네 엄마 음식 좋다는 네가. 그러고는 우리 부부는 한동안 잠잠했고 해주는 음식 잘 먹고 같이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음식 장만하고 그냥저냥 저 시어머니 아들과 잘 지냈습니다. 신랑은 자기 참 음식 솜씨 좋아 히히하면서 콩나물 하나를 무쳐줘도 잘 먹어요. 신랑이 그렇게 잘 먹으면 기분 좋은데 가슴에 콕 박힌 서러움이 있고요. 지 엄마한테 택배 오면 갑작스럽게 효자돼서 무조건 지 엄마가 준 건 버리지 말고 먹으라며 제게 쌍년 개년 욕한 거 안 잊어버렸어요. 엄마 없는 너 챙겨주는 고마운 우리 엄마에 취해서 음식 상태 안 보고 냄새도 안 맡아지나 봐요. 나는 죽어도 그 음식 안 먹을 거니 그 정성 버릴 수는 없고 잘 써야죠. 저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닐 테니 더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되죠. 잔잔하던 어느 날 또 시어머니로부터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택배 전에 전화를 먼저 받았죠. 저번에 보낸 거 뭐더러? 네 남편한테 배 줬냐? 속만 상하지. 니만 먹으란 거 아니고 나도 집에서 그렇게 먹어야. 거기에 버리려고 빼놓은 거 몇 개 휩쓸린 모양인데 알아서 버릴 거 버리고 그러지. 하루를 하면서 배 줬냐? 고추장이 상해서 우리 아들 주려고 한 건데 못쓰게 돼버렸어. 니 주던 거에 물 나와서 싹 다 버렸다기에 한 번씩들 더 쌌다. 이제 명절이라 음식 새로 해 넣어야 한디. 어제 나 혼자 먹다 너한테 잘 싸서 보내니까 잘 뒤어 먹으라잉. 다 풀러보고 보낼게. 저번처럼 같진 아니여. 박리라는 사람 먹이지 말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알았지?
하기에 네 고맙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아들 보면 속상해할 음식을 굳이 싸주는 심보 뻔하고요. 저만 먹으라는 것도 속내 뻔하고요. 오후에 택배 받아보니 물론 냉장고 쩐내는 나지만 제법 음식티는 났어요. 이미 두세 차례 그렇게 썩은 음식들을 저희가 보냈으니 그 집 냉장고도 나름 물갈이 됐겠죠. 명절이지 코앞이라더니 전 같은 류가 제법 되더라고요. 명태전은 저도 좋아해서 먹으려고 보니 명절에 내려가서 제가 부친 게 아니에요. 꼬지도 그렇고 특히 동그랑땡. 이건 시골집 내려가 제가 혼자 부쳤거든요. 결혼해서 2년 제사 없는 집에 우리 먹는다고 부쳐대는 음식이라 보면 알잖아요. 내 솜씨. 저는 자꾸 동그랗게 도톰하게 부치는데 어머님 빈대떡처럼 넙죽해요. 아가 손바닥만큼요. 어머니 동그랑땡인 거죠. 적어도 2년 넘었다는 거. 큰 냄비에 전과 꼬지 싹 몰아넣고 바글바글 끓였어요. 혹시 이거 먹고 죽을까봐요. 오늘 어머니 택배 받았는데 오늘은 깔끔하네. 얼른 와, 잡탕찌개 끓였어. 뜨끈하게 먹어. 문자 넣으니 오예 하면서 좋아하네요. 밥 2공기에서 호로호로 맛있다며 잘 먹어요. 전 잡탕찌개 좋아한다면서요. 그래,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 반갑겠지. 많이 먹어? 했어요. 그날 밤 자는데 옆에 누운 이 사람 배에서 어찌나 천둥소리가 울리던지. 왜, 배 아파? 이상하네. 너무 많이 먹었나? 똥 싸고 와 하니 아니야 하며 버티더니 화장실 가는데 천둥 번개 요란스럽게 쿠르릉 하더니 샤. 또 조금 있다가 샤 하는데 잠깐 새 반쪽이 다 돼서 나오더니 밤새 배 아프다고 뒹굴뒹굴. 제가 보기엔 식중독 같지 않고 작년 같았어요. 위로 아래로 울컥거리다 기다시피 화장실로 가서 샤. 병원 가자 하니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장염은 다 쏟아내면 된다고요.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장염 아니라 식중독이면 어쩌려고. 나는 괜찮고 자기만 그러는 거 보면 어머니 음식 때문인 거야. 어머니 냉장고 상태 알잖아. 버틸려면 버텨. 자기야 어지간히 적응돼서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고 저는 등 돌리고 잤어요. 아마도 이 인간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도 지 엄마 음식 먹고 탈난 게 분명해서겠죠. 새벽 4시쯤 되니 침대 밑에서 제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자기야, 자기야 부르대요?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겠다며 벽 더듬으며 걷는 설사 똥냄새 풍풍. 나는 그 사람 외투 탁 뒤집어 씌워 차에 태워서 응급실 갔어요. 기막히게도 쥐약이 미량 발견됐다는데 요즘은 쥐약 먹고 죽지는 않는데요. 남편은 건강해서 이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소름 돋던지. 전화로 남편 병원이라니까 악을 바락바락 쓰던 할망구. 무엇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있는지도 말 안 했는데 대뜸 니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로 시작하는 거 보면 뻔하죠. 왜요? 자기 엄마 음식 한 톨도 버리지 말라고 지가 먹는 데서 그런 건데. 병원에서 분변검사 했는데 쥐약 나왔다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팔팔 끓여줬는데 지가 맛있다고 데워 먹는다고 하면서 봉지 만지고 그 손으로 집어먹고 쪽쪽 빨았는지 어쩐지. 그나저나 그 집 음식 먹고 탈난 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욕짓거리세요? 그쪽 아들은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쥐약 먹어도 돼? 무서운 할망구네 이거. 집에서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랬더니 살고 싶은지 병원 데려다 달래서 새벽에 차 몰고 달려와 살려냈더니 그 예미는 왜 지 아들 먹였냐고 지랄치네?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 내가 안 먹으니까 봉지만 바꿔서 보내줬어? 이 미친 노친네가 기어이 만폭 그렇게 쓰더니 올라와서 지금도 위로 아래로 쭉쭉 쏟아내고 살내리는 그 집 귀한 아들 가노나 해. 나 이혼 서류 가지러 가려면 바빠. 저도 쌓인 게 많아서 서류 가지고 왔더니 의사한테 쥐약 얘기 들었는지 자기가 대신 먹었으니 됐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버리지 말라고 난리고. 지엠이 미쳤나 보다고 집 외삼촌네한테 전화해서 악을 바락바락 쓰니 혀차면 듣던 외삼촌이 보건소 데려가니 치매기 있다고 하네요. 치매약 타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반신반의해요. 일부러 저 죽으라고 보낸 눈치라서요. 너만 먹어치우라 하던 소름 끼치던 노인네. 대뜸 병원이란 얘기에 니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했던 할망구. 쥐약이 버무러진 전 택배 보내 무서운 할망구. 나 다 커서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있네 없네. 엄마가 없어서 못 배웠네 지랄치더니 아주 꼴 좋아요.
신랑은 쥐약 먹고 아른으론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지라고 비실비실 골골대요. 남편은 한번 싸우러 내려갔다 왔는데 저도 정 떨어졌는지 애미 외삼촌네가 들여다보긴 하는데 나중엔 요양원 모셔야지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아하는 아들 새끼도 지엠이 무섭다고 안 보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그 무서운 노친네 정 떨어지고 소름 끼쳐서 내버려 두려고요. 요즘 우리 아빠 한의원에 독소 배출 뜸맞으러 문턱답게 드나들면서 시골집 생각은 영 잊은 눈치입니다. 신랑 새끼 요즘 장인어른 무협지 은둔코 쏘갔다고 칭찬하는데 가끔씩 예전 이 두 모자 콩짝 맞아 험한 소리 생각은 나지만 얘가 대신 처먹어준 덕에 내가 건강하지 싶어 잊어주기로 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악년 뺨치게 쥐약 버무려 며느리에게 보낼 줄은 몰랐어요. 결국 지 아들 잡을 뻔한 미친 노친네. 참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